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대선을 맞이해서 이 주간동아가 대선 주자 그 연쇄 인터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최근 이 변화된 언론 환경을 좀 반영을 해서 이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 청취자나 또는 시청자들께서 이 지사님께 질문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예. 이 주간동아와 그 소셜 방송 위키트리가 같이 네.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인터넷상으로는 이 지사님께 궁금한 질문들이 이 트위터를 통해서 지금 활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인터뷰를 진행하는 도중에 제가 좀 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뭐 여야 대선 주자 가운데서는 이제 가장 먼저 이 대권 도전 그 선언을 하셨는데 네. 뭐랄까요, 이 대권의 김문수가 적임자다. 네. 이걸 좀 간단히 한마디로 좀 압축해서 얘기를 하면 좀 어떻게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제가 후보가 되면 필승 카드다. 네. 어떤 야당 후보라도 이길 수 있다. 네, 우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서민들한테는 바로 수호 천사가 될 수 있다. 네.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이 김문수 지사께서 이제 현직 경기도지사시기 때문에 네. 이번 총선에 나타난 어떤 민의하고도 좀 이 대권 도전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새누리당이 전반적으로는 과반 의석을 확보를 했지만 네. 이 수도권에서는 그다지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 지사님께서는 이번 19대 총선을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 간략히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9대 총선은 우리 국민들의 염려와 또 우리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열심히 하셔서 152석이라는 과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19대 총선의 그 성적표에 안주해서 그냥 갈 경우에는 대선에서는 약 100만 표 정도 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선에 했던 것보다 더 널리 손을 잡고 또 더 뜨겁게 국민들을 섬기는 자세를 보여드릴 때라야만 국민 감동이 일어나서 우리가 필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새누리당은 이제 2007년 대선에서는 이명박 그 대통령을 이제 당선시킨 정당 아닙니까? 네. 이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5년차 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 정권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어떤 평가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지사님께서 보실 때는 그 이명박 정부의 어떤 공과 과가 좀 어떻다라고 보시는지 대표적인 뭐 치적이랄까요? 아니면 또는 실정이랄까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에 국제금융위기에 휩쓸려서 초기에 공약했던 747 다 안 되고요. 네. 서민들 삶이 더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심해진 게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비정규직이나 사회 빈곤층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그 경제적 어려움이 많이 있고 젊은이들 특히 일자리가 없어서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본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위기 극복을 잘한 나라로서 G20이나 또 핵 안보 정상회의든지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 극복을 잘하고 있고 성공한 나라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외적인 상당히 상반된 그 평가가 있는데 일단은 국민이 우선이고 중요하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 이명박 대통령의 성과와 그런 여러 가지 한계 그런 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총평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도 지금 그 생방송이 진행되는 가운데에도 이 트위터상으로는 지사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좀 해달라는 이 트위터 이용자들의 그 요청이 있는데요. 네. 오늘이 마침 그 어버이날 아닙니까? 네. 이 어버이날을 맞아서 지사님은 이 부모님께 어떤 걸 해드렸냐는 이렇게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이 트위터에 글을 몇 개 올렸는데요. 예. 뭐 우선에 저희 부모님은 다 예.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예.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부모가 되어서 예. 또 이제 조금 있으면 할아버지가 될 정도로 예.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예.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문제가 자살률이 세계 1위고 예. 빈곤율이 또 45%입니다. 네.
그래서 절대 빈곤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저는 기초노령연금 현행 9만 원을 네. 3배 올려서 27만 원까지 지급하겠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예. 다 안 대선 되면 공약이시군요. 뭐 힘이 없고요. 예. 대통령이 된다면은 예. 현행 기초노령연금 최고 9만 원을 27만 원으로 3배 올리겠다는 거고요. 나머지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 정말 그 공을 인정하고 여러 가지 노인 건강 부분인지 여러 가지 모셔야 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면 그 경기도지사로서 이렇게 도정을 그 책임지신 분으로서 이 노인들에 대한 어떤 정책을 좀 특별히 마련해서 시행하시는 것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뭐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예. 그동안에 급식 문제든지 또 노인 어르신들의 건강 의료 부분에 대해서도 무한 돌봄 사업도 네. 하고 노인들 실버 또 봉사대책으로 해서 네. 일자리를 통해서 네. 건강하신 분이 일자리를 통해서 사실 수 있도록 하고 네. 또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한센인촌 같은 데는 또 노인 어르신 글자를 모르는 분이 많기 때문에 네. 글자도 가르치도록 행복학습관을 만들어서 네. 글자와 노래, 춤 이런 현대적인 교육을 받으시면서 그 속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네. 또 어르신들께서 여러 가지 사회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네. 우리 공무원하고 결합해서 네. 하시는 일, 또 어린이들을 돌봐주신다든지 네. 또 학교에 학교 안전 지킴이 네. 이런 것도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의 기회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올라온 질문은 이 지사님 개인에 대한 관심이 좀 트위터 이용자들 사이에는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이 자격증을 이제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택시 운전 기사 자격증 따셔서 이렇게 운전하셨잖아요. 네. 앞으로 또 도전해 보고 싶은 분야가 있으신지 그런 질문이 올라와 있네요. 예, 뭐 택시 운전은 지금 이제 제가 한 34번 하고 있고 네. 경기도 택시 운전 자격증과 서울 택시 운전 자격증 2개는 갖고 있습니다. 네. 형편이 된다면 부산 택시 운전 자격증도 가져갔어요. 여름에는 예. 부산 가서 좀 네. 쉬면서 택시 운전도 좀 하고 예. 그렇게 택시 운전을 전국적으로 네. 자격증을 좀 가지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질문에 대한 이게 답변을 좀 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대통령 후보로서 네. 본인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본다면 어떻게 한번 지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때부터 예. 예. 김, 김문수가 나왔다. 문, 문제 없다. 대선 필승. 수. 수호천사 될게요. 예. 역시 뭐 대선 후보로서 이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지으셨네요. 저는 좀 뭔가 이 젊은 층에 어필하는 새로운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 역대 대한민국 그 건국 이래 여러 대통령들이 있었는데 이 업적을 기준으로 본다면 뭐 이게 개별적으로 공과 가가 다 있겠습니다만 역대 대통령들에게 어떤 이제 금, 은, 동메달을 좀 수여를 한다. 그렇다면 이 김문수 지사께서는 어느 대통령에게 금메달을 주시겠습니까? 역시 금메달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대한민국을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처럼 이제 공산국가로 만들지 않고 네.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 건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한 것 자체가 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네. 다 그때 소련도 우리나라하고 붙어 있고 중국도 공산주의가 풍미하고 있을 때인데 우리 북한도 또 공산국가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네.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네. 오늘 이만큼 사는 게 아니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메달은 누구한테 주시겠어요? 은메달은 역시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네. 박정희 대통령은 정말 우리나라를 보릿고개를 없애주고 네. 배고픈 나라로부터 다이어트하는 나라까지 네. 만들어 주신 네. 경제 발전, 산업 혁명의 대통령으로서 네. 박정희 대통령을 은메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약간 의외인데요. 이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재임 중에 이 지사께서는 이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에 좀 앞장 쓰셔서 뭐랄까요, 좀 어두운 점을 좀 더
중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어떤 이제 산업화 또 이 경제 성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후한 점수를 주시는 거군요. 저는 어릴 때 이제 배가 고파서 네. 너무 밥 먹어보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네. 저의 꿈을 이루어준 분이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네. 그 배고픈 나라를 네. 다이어트하는 나라까지 만든 공은 역시 네. 박정희 대통령의 네. 공로가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공로가 국민들로부터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유리하지 않을까요? 뭐 박근혜 대표가 물론 후광을 많이 입겠습니다. 네. 그러나 예.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네.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걸 누구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예.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 네. 쿠데타를 하시고 네. 유신 독재를 했지만 네. 배고픈 대한민국을 다이어트하는 대한민국으로 만든 것은 네. 박정희 대통령의 큰 공로로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동메달은 누구한테? 동메달은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민주화시켜 주신 예. 또 김영삼 대통령과 예. 김대중 대통령 네. 두 분에게 공동 네. 동메달을 아. 수여하고 싶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이 좀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명박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시니까 아주 예. 좀 이따가 아마 평가가 되실 거라고.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국민들은 이 대통령에게 굉장히 좀 큰 기대를 거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집권을 하고 나면 이제 비판도 많이 하지만 그래서 김문수 지사께서 대통령이 되셔서 만약 청와대에 들어간다면 가장 먼저 어떤 것을 고칠 것인가, 어떤 것을 개혁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청와대가 너무 구중 궁궐처럼 네. 아주 접근이 어려운 곳으로 돼 있고 네. 또 그곳이 집도 보면은 이 천정이 굉장히 높죠. 3배 내지 5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위압감을 너무 주기 때문에 네. 청와대에 들어가서 몇 시간만 있으면 벌써 인간미가 다 탈색이 돼버릴 정도로 네. 인간은 없고 권위만 남아있는 공간이 청와대가 아니냐. 네. 그래서 청와대를 보다 인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네. 청와대를 탈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수석제 같은 거 과감하게 폐지하고 네. 국가안전보장회 NSC 사무처라든지 네. 국방안보, 외교, 통일 네. 이런 것들 청와대에서 강력하게 그 팀을 좀 꾸려가지고 사무처를 강화하고 네. 또 그다음 국무조정, 통괄, 그다음에 경호, 그다음에 국민과의 소통 네. 이런 것들 빼고는 다 없애고 대통령께서 직접 정부 청사, 네. 세종을 정부 청사로 출근하셔갖고 네. 집무실 그쪽에서 거기서 집무실 거기서 집무하시면서 장관들하고 네. 머리를 맞대서 이야기를 하고 네. 또 엔간한 것은 총리한테 네. 일을 맡기고 네. 대통령께서는 국회에 나가서 연설도 하고 네. 국회의원들하고 토론도 좀 하는 네. 그런 좀 더 개방된 대통령. 네. 그래서 청와대의 그 궁궐 속에 네. 많은 대문 속에 네. 경호 속에 네. 갇힌 대통령이 아니라 네. 바로 열린 대통령. 네. 그리고 더 낮고 네. 더 친근하고 네. 더 열려 있는 네. 우리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수석 비서관들을 수석제를 폐지를 하고 장관들하고 국무위원들하고 직접 국사를 논하게 되면 네. 국정운영 시스템이 총리 중심은 총리의 역할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얼핏 듭니다. 오히려 지금은 총리가 아시다시피 예. 대통령 장관을 대통령께 제청하는 네. 임면 제청권이 있지만 실제 행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형식화되고 있고요. 네. 또 국무 통할권이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통할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총리에게 좀 더 네. 많은 예산권과 네. 또 여러 가지 결정권을 들여서 네. 총리가 많이 하고 대통령께서는 국방, 외교, 안보, 통일 네. 그리고 전체적인 국민 소통 네.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네. 대국회 업무를 하신다든지 네. 또 대외 업무라든지 공무 통괄 업무만 하시면 되지. 네. 뭐 일일이 수석을 통해 가지고 하는데 그 수석이 또 직접 안 하고요. 네. 수석 밑에 있는 그 또 담당 행정관들이 또 장관 위에 또 다 이렇게 네. 사실 옥상옥으로 네.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네. 네. 과감하게 얼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그 새누리당의 이제 대선 그
후보 경선에 이제 그 출마를 먼저 하셔야 될 텐데 네. 현재 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 도전 출마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그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사께서 보시는 이 대선 예비 후보로서 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어떤 강점과 약점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근혜 대표는 우선에 지지율이 굉장히 많죠. 아주 네. 인기가 높은 분이죠. 네. 그런 점에서 그게 최고의 강점이 되겠죠. 네. 그러나 이제 약점이라고 한다면은 서민 민생에 대한 네. 그 경험이 없으시다는 점, 네. 그리고 국정의 복잡한 측면에 대한 네. 경험이 좀 부족하다는 점, 네. 이런 점이 약점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여야 간의 이렇게 대선 그 후보들끼리 이제 본선을 치르게 되는데 지금 뭐 아직 여러 후보들이 좀 난립을 하고 있는 상태긴 하지만 이 야권에서 이런 후보가 나오면 좀 상당히 까다롭겠다 이렇게 보시는 그 잠재 후보가 좀 있으십니까? 현재로서는 안철수 후보가 네. 좀 우선에 분명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국민의 어떤 기대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막상 그 실체가 드러났을 때 이제 폭발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앞으로 폭발력보다도 현재로서도 예. 이 젊은 세대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요. 네. 기성 정당을 싫어하는 네. 무당파층 네.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 네. 또 전혀 새로운 트렌드, 그러니까 IT나 뭐 이런 의료 이런 융복합적인 네. 첨단 융복합 부분의 여러 가지 시대적인 추세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처럼 네. 돼 있기 때문에 기성 정치인들이 볼 때는 좀 파악하기 어렵고 대응하기 어려운 네.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김 지사의 이제 쭉 서로 그 걸어온 길을 보면 네. 이 진보와 보수를 넘나드는 이런 행보를 보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이 지사께서 생각하시는 진보와 어떤 보수의 가치가 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제 좌라고 할 때 좌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등을 위주로 하는 건데요. 네. 근데 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종북파가 있습니다. 네. 북한을 추종하는 네. 이 종북파는 좌라고도 할 수 없고 그거는 퇴보 세력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진보 세력에 종북파를 넣는 것은 잘못 분류했다고 보고 네. 종북파는 역사 퇴보 세력 네. 그리고 사회 퇴보 세력 네. 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는 뭐 선거도 없고 자유도 없고 먹을 것도 없잖아요. 네. 가장 퇴보적인 세력이 종북 좌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우리나라에 있는 좌파라고 한다면은 네. 사회민주주의적인 세력 네. 또는 민중민주주의적인 세력, 네. 약간의 레디컬한 네. 혁명적인 노선도 있고 또 혁명은 아니지만은 계량적인 민중민주주의 세력 네. 또는 사회민주주의 세력, 네. 우리 헌법 테두리 안에서 투표를 통해서 네. 집권하고자 하는 이런 세력들은 네. 건전하게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네. 기여를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평등을 중심으로 해서 네. 여러 가지 사고를 하기 때문에 네.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우파라고 하는 부분은 그야말로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네. 개인의 자유, 네. 개인의 권리, 개인의 인권, 네. 개인의 행복, 네. 이 개인의 가치와 그 인권을 중시하는 네. 우파. 이래서 우리나라가 평등과 자유라는 두 수레바퀴를 서로 이렇게 잘 조화를 시키면서 나갈 때 네.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하신 이제 무슨 중북 그 좌파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분들의 경우는 이 대한민국이 분단 국가라는 어떤 특수성에서 파생된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가의 국정을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한반도의 어떤 평화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 아닙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는 물론 국내에 있는 어떤 종북 세력에 대해서는 뭐 비판의 목소리가 크지만 북한을 어떻게 관리해서 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그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북한은 사실 헌법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땅이고 네.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입니다. 네. 탈북자가 오면은 바로 네. 국적 취득 절차를 따로 밟지 않고 바로 주민등록을 해서 임대주택을 드리고 정착 자금을 드립니다. 네.
그런 정도로 국내 내국인보다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북한 정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권은 네.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을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포하고 있고 네. 심지어는 연평도에 대포까지 쏘는 네. 이런 흉악한 세력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우리가 동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적대 세력입니다. 네. 그래서 핵을 가지고 있고 미사일을 늘 발사하고 네. 포탄을 발사하고 네. 여러 가지 기습적인 테러와 여러 가지 게릴라전 이런 것까지도 하는 이 세력을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이 지지한다면은 네. 대한민국 하늘 아래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우리 공안 당국이나 네. 우리 국민들이 네. 경계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체제 유지를 위해서 네. 상당히 단호한 자세를 보이되 네.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네. 끝없는 인도주의적인 네.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의료와 네. 식량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탈북자에 대한 보살핌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권에 대한 인권이 아니라 그 주민에 대한 어떤 인권은 강화를 할 필요가 있지만 그 북한을 움직이고 있는 정권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정권도 그냥 이렇게 네. 평화적 교류와 협력을 하는 정권은 그거는 예. 상대를 해야 되겠지만 예. 적어도 무력으로 네. 핵과 미사일과 또 여러 가지 공작 테러 이런 걸 통해서 네.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데 대해서는 네. 단호한 국방 안보 예. 또 이런 공안을 네.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사님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를 좀 보여줄 수 있는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네. 이 지금은 이제 현직 도지사시고 앞으로 이 대통령 경선에 도전하시는 분인데 만약에 정치인 말고 다른 직업을 택하셨다면 어떤 직업을 좀 하고 싶으셨어요? 저는 뭐 정치를 안 한다면은 예. 이제 앞으로는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예. 그런 사회 복지 네. 또 그다음 북한 주민을 도와드리는 네. 그런 탈북자들의 인권, 네.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 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전 세계 인류 중에서 네.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 우리 북한 주민들에 대한 네. 인권 옹호와 네. 또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네.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 현재 지금 생방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렇게 트위터에서 여러 질문이 또 올라왔는데요. 네. 이 정권 말기가 되면 이 부정부패가 단골로 터지는데 네.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그런 어떤 측근 비리라든지 친인척 비리를 막기 위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질문이 올라왔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청렴도가 세계 한 40위도 안 되는데 제가 집권한다면 임기 내에 세계 10위권 이내의 청렴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검찰이 대통령과 권력자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데 네.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들어서 네. 거의 상설 특검 정도의 막강한 독립성과 이 힘을 가지고 기소권을 가지는 네. 그러한 상설 특검 형의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들어서 네.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네. 또한 이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만약 이런 비리가 있을 때는 영원히 공직에 취임이 안 되도록 요즘 뭐 다 비리 저지르고 돈을 수십억 수백억 그런 비리를 저지르고 또 다 정계 복귀했습니다. 이런 것은 한 번 문제가 된 사람은 영원히 추방하는 영구 추방제를 이렇게 도입을 해서 네. 그런 법을 고쳐서 네. 공직에는 적어도 깨끗한 사람만이 네. 공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꿀 생각입니다. 네. 이 김 지사께서 얼마 전에 이명박 정부 들어 사회 빈곤층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고 젊은이들 일자리가 없어서 절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다고 하면서 한 트위터 이용자께서 경기도에는 지사로 재직하시면서 일자리 창출 얼마나 하셨는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을 해오셨거든요. 경기도에서는 지금까지 제가 재임이 5년을 넘었는데 이 5년 동안에는 네. 전국
일자리 총량의 네. 50% 이상, 약 한 58% 정도를 우리 경기도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일자리에서. 전국 총 일자리의 58% 정도를 만들었는데 네.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가 네. 일자리 만드는 데는 아마 제일 중심적 역할을 하지 않겠나 봅니다. 네. 그리고 이건 실무적인 질문 같은데 여론조사가 지지율이 지금 낮은데 앞으로 어떻게 올리실 거냐, 방안이 뭐냐 이런 질문도 있네요. 우리 네티즌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또 우리 언론인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열심히 뛰는 것에 비해서는 네. 아직 인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경기도 안에서는 많이 아시는데 네. 바깥에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네. 저도 좀 답답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세요. 네. 이런 질문도 올라왔는데요. 대선 경선에 출마하시려면 도지사직에서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언제쯤 사퇴하실 거냐 이런 질문도 올라와 있습니다. 뭐 국회의원들은 사퇴를 안 하고도 다 뜁니다. 심지어 국회의원들은 지금 박근혜 대표나 뭐 문재인 당선자나 이런 분들 보면은 12월에 출마를 하는데 12월에 대통령 나가는데 4월에 또 출마를 했습니다. 네. 그럼 12월에 나갈 건데 왜 4월에 국회의원 왜 나오느냐? 네. 8달 앞을 못 내다보느냐? 네. 이 비판도 좀 같이 하시고 좀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도지사만 계속 사표 내라고 하시지 말고 예.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12월에 대통령 나갈 사람이 왜 국회의원이 또 나왔냐? 예. 이유가 뭐냐? 한번 좀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주간동화와 그 소셜 방송 위키트리의 그 생방송 인터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처음 시도한 온라인, 오프라인 이제 인터뷰는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이 김문수 지사에 대한 인터뷰는 그 5월 11일에 발매될 주간동화 837호에 자세한 인터뷰가 실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이 트위터 이용자들께 인사 말씀 간단히 해주시죠. 트위터리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도 트위터를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렇게 직접 또 주간 동화를 통해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 저는 트위터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의 솔직하고 가감없는 생생한 얼굴을 트위터에서 만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무엇보다도 주말이나 휴일에도 언제라도 생각나면 낮이나 밤이나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여러분을 뵐 수 있는 트위터 정말 여러분처럼 가깝고 더 우리가 소통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앞으로도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저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좋은 트위터리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